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섬이나 이렇게 귀농해서 시골에 살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를 잘 안 합니다. 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인사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관계도 없는데 인사하는 것이요. 더더욱 어색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혼을 내는지, 차를 타고 가도 사람이 오면 서행해야 되고, 꼭 창문을 열고 꼭 인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구르트가 있을 때에는 어르신을 길에서 만나면 꼭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봅니다. 이제 이웃이 많이 생긴 거지요. 한 번은 어르신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길에 금오도 방풍가라고 하는 치킨집과 미용실을 겸하고 있는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전에 강아지를 주셨던 안주인이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빛납니다. 매우 밝고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요. 이 밭이 쓸모가 없는 돌밭이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들이 활짝 피어서 너무 행복해요. 물 주면서 이렇게 꽃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밭이 사람을 잘 만나니까, 밭이 주인을 잘 만나니까 돌밭이 꽃밭으로 이렇게 변하는구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맞습니다. 인생에 이러한 날이 있을 줄 몰랐다고, 참 행복하고 즐겁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남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도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밭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집 뒤에도 건축물 폐기 잔해, 그리고 작고 큰 돌이 가득하게 쌓여 놓였는데, 제가 이 돌들을 옮기고 정리하기를 거의 2주에 걸쳐서 개간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돌밭이 이렇게 풍성한 채소밭을 내어주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큰 돌들 또 폐기물들을 치우고 청소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고 가며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밭이 필요하면 떼어줄 텐데 하고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씩 돌을 옮기면서, 또한 깊이 박혀있는 큰 돌이 있을 때에 허리와 다리가 무척 아픈데도 끈질기게 팠습니다. 하나 둘씩 돌이 옮겨지면서 좋은 밭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한 신기하고, 또 오히려 이제는 돌이 밭에 있는 것이 좀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열심히 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밭을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요, 돌밭, 두 번째는 가시밭, 세 번째는 길가에 놓인 밭, 네 번째는 좋은 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나의 밭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밭을 가꾸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땅을 잘 가꾸어야 좋은 밭이 되듯, 좋은 마음을 가꾼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밭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깊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집스럽게 돌밭을 개간하려고 했던 것은 마치 이 돌밭이 내 마음 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돌 하나, 돌둘, 돌셋 이렇게 치울 때마다 이렇게 많은 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거웠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 좋지 않는 것들이 내게 있어서 무거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가난과 아픔과 상처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질질 따라다녔을까?
그렇게 많이 수고하였던 인생이었는데 결국 만들어낸 것이 이 돌들이었던가.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힘겨운 것은요, 사실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큰 돌, 작은 돌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무거운 것을 다 내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짊어져야 하기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치우면서 보이는 이 돌들이 하나 둘씩 치워지듯 내 마음에도 이 큰 돌들이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땀을 흘리면서 개간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쓸모없는 돌밭이 정성을 들여서 수고하였는데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채소를 내어주니 수고와 땀과 정성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가시밭과 같은 나의 밭, 나의 인생, 나의 마음. 정성과 수고를 하지 않는 밭은요, 내버려진 그 밭은요, 반드시 가시가 찾아옵니다. 자풀, 여기 말로는 지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본 생명의 씨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는 자풀, 그 위에 이 바람 저 바람에 타고 날아오는 가시덤불, 어디서 왔는지 수북하게 쌓입니다. 가까이 하려 하면 그 가시에 찔림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밭에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요, 많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유전에 의해서요, 환경에 의해서요, 또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것들이요,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빚어지는 이러한 가시들,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가시들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성을 쏟았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남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내 가시는 없는 듯 결국 서로 상처와 상처를 낳는 일에 혈안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가시 때문에 부유한 인생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시 때문에 인생을 고통스럽게 버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만나면요, 찔리고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육신이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방치해 놓고요, 이 가꾸지 않은 밭, 가시에 쌓여 있는 밭은 하늘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손길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드라이해지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사는 사람은 내 연약함, 내 즐거움, 내 아픔의 상처를 보면서 해결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비록 상처가 있고 가시 있는 밭이요 인생이지만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고슴도치도요, 새끼를 품습니다. 가시가 많은 고슴도치, 가시가 많이 있지만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그 어미는 새끼를 품는 방법을 잘 압니다. 셋째, 길가에 놓여있는 밭입니다. 길가에 놓여있는 밭은요,
이 사람의 발걸음, 저 사람의 발걸음이 늘 찾아오기에 씨를 뿌려 놓아도 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형 가운데 진정 본인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기하는 연예인들도요, 연기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또한 풍미했던 인기가 끝나면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방풍가의 안주인은 금오도 오기 전에 어느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금오도 섬 남편의 고향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활지원사 곧 어르신을 만나 케어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대뜸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어르신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후에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르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금오도 오기 전에 어느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했을 때에 오전에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숱한 사람들이 찾아와 머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하면서 머리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하는데 손과 발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을 케어하고 받아주는 이 일에 보통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20여 년간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발걸음을 통해서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금오도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야 내 밭을 내 마음대로 꽃밭으로 야채밭으로 내가 원하는 밭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밭, 나의 마음, 나의 인생의 길 내가 가꾸지 아니하고 자꾸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덧 환경이 무너져 버리면 공황장애가 깊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50대가요 가장 어려운 일들을요 환경으로부터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 말이죠. 사기를 맞았다든지 갑자기 질병을 얻었다든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다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겪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면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요 나를 찾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도요 변함없는 나를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는 가장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이 내 밭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발자국으로 가득하다면 이제는 밀어내고 이제 나는 귀하고 복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길가와 같은 밭은 내 밭이 아니다. 이제는 좋은 밭을 위해 수고해야 하리라 하고 손을 밀어내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느도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에 놓인 밭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요 가꾸는 밭은 다릅니다. 돌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됩니다. 가시밭이 아니라 이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놓이는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됩니다. 이제 금오도 섬 전체를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어떤 밭은 정말 정성을 다해 보기에도 아름답고 실로 그 밭에서 나오는 채소도 건실하고 정성을 다한 꽃밭은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닿지 아니하고 버려진 밭은요 무성한 풀이 차가운 기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꾸는 밭과 가꾸지 아니하는 밭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밭을 가꾸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나의 밭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상고해 봅니다. 사람의 마음도 밭을 가꾸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땅을 잘 가꾸어야 좋은 밭이 되듯 좋은 마음을 가꾼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까지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지 아니하련다. 하루를 살아도 좋은 밭으로 살란다. 혹이 좋은 밭 일구다가 생이 마감할지라도 그래도 좋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나는 오늘 일하러 나간다. 멋지고 행복하게 밭을 가꾸어 보십시다. 그러한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